내용은요. 세월호 타기장치 실증 무형 장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연구입니다. 윤영환, 김동명, 하성환 회원님께서 연구를 하셨고요. 논문 발표는 윤영환 회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부서로서 윤영환입니다. 논문 두 편을 제가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논문은 타기장치라고 선박으로 보면 그냥 조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동차로 보면 저항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기장치를 실전 모형장치를 개발해서 검증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뉴스타파라든지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타기장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련해가지고 분석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걸 왜 이런 연구를 했는지 개요미 목적을 말씀드리고요. 그 실전 모형 장치 설계를 하고 개발과 검증한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세월호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참이라 해가지고 사회참사위원회에서 저희 쪽에 이제 의뢰를 한 내용인데요. 실제 조달 관련해가지고 의뢰했던 제목은 이겁니다. 세월호 조타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 전타 선해 현상 관련성 규명을 위한 및 실증 연구라고 되어 있고요. 크게 보시면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타기를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고요. 근데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학적 모델이 검증이 돼야 되죠. 이제. 그 수학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타장치를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시험엔 데이터와 수치 해석의 모델을 비교 검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검증이 되면은 시험 장치에서는 여러 가지 페일리어 스토리, 시나리오 관련해가지고 시험도 할 수 있고 해석은 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해석은 더 다양한 조건에서 이제 시나리오 시험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과정이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조타기 관련된 유아회로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파워 소스가 있고 제어 밸브가 있고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링키지로 해가지고 이 링키지 아래쪽에 보면은 이 러드라고 있습니다. 이 러드를 제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타를 하게 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은 유압 시스템은 이 조타 장치, 타기 장치라고 하는 유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세월호 내부에 이제 조타 장치 실이 되겠고요. 여기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이게 이제 외부에 지금 세월호 지금 장착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수학적 모델도 만들면서 실제로 실험 모형 양식을 똑같이 만들었죠, 이거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장비가 되었고요. 여기서 이 상단에서 오면 이런 장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양한 시험을 했습니다. 동상이 다 나와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장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죠. 네, 여기 유아회로를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실제로 수학적 모델을 검증했던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검증한 것을 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 관련해가지고 시험했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번 논문에서는 요 과정을 제가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요 다음에 발표할 내용이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 과정은 이제 해양학회, 이제 다시 세 번째 논문으로 이제 해양학회에다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양된 세월호에서 발견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제 고착된 이제 페일리어 발생했다는 거죠. 페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방향타라고 하는 러드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실험 및 수치 해석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선해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월호 조타 장치에서 세월호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세월호 조타 타기 장치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 모형 장치 제작에 관련해 가지고 했고 그게 다양한 시나리오 시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타기 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개발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자료라고는 이 두 가지 받았습니다. 제가 조타 사양하고 회로도 하고 이 두 가지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추정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장 조사도 했고요. 여기에 있는 밸브들이 이런 밸브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메인 밸브고요. 메인 밸브라고 보이는 이게 메인 밸브입니다. 메인 밸브고요.
그다음 이게 파이롯입니다. 이게 솔레노이드가 달려있는데 파이롯 스풀밸브인데 파이롯이 지금 요 밸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밸브 현장 조사를 했는데 이 조타기를 만든 회사는 일본 가와사키에서 이제 그 공급을 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양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양하고 안 맞는 것들은 다 가와사키에 다 문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참위에서 다 문의해가지고 저한테 결과 피드백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와사키하고 협력된 업체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플루테크라는 회사가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대형 조타기를 직접 만들고 있죠. 이제 그래서 플루테크도 방문해가지고 조타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설계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이 다 방문 조사를 해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자료부터 시작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세월호를 만들어가지고 시운전했던 자료들이 꽤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시운전된 자료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수채석을 통해서 설계 타당성을 검증을 했죠.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장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 조건에 시험한 이걸 동영상에 지금 지금 뜨지는 않는데 동영상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단에서 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과정을 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감이 안 오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램 실린더라고 하는 건데 요 램 실린더가 요 램 실린더입니다. 램 실린더가 있고 요 램 실린더가 한 236mm입니다. 굉장히 크죠. 236mm고요. 그다음 실제로 이제 링키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스트로크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mm, 플러스 마이너스 500mm 정도 되니까 한 1m 정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무게로는 한 8톤이 좀 넘습니다. 사실은 8톤이 넘는 상이고요. 실제로 조타 장치는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부하 장치를 구현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배에서는 러드에 부하가 다 걸리죠. 이제 부하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전 모양 이제 부하 장치를 구현하기 때문에 복잡해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링키지를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설계 과정입니다. 그 설계 과정은 초기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양부터 시작했거든요. 조타기 기본적인 테이블 한 장으로 된 사양부터 시작을 했고요.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가와사키의 조타기 카달로그 사양도 나오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밸브 카달로그 따로 나옵니다. 이런 것을 다 조사했고요. 실제로 시운전 여기 보면 시운전 데이터가 있는데 시운전 결과는 93년도 1월 18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운전 자료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또 하나가 제작 일정 추적인데 펌프 시운전은 93년도 11월 달에 했고요. 93년 11월 달에 펌프 시운전 했고 그 다음에 1월 18일 날 시운전 여기 보면은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조타기에 대해서 시운전했고 그 설명서는 94년 8월 19일 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리즈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동일한 제품을 구하기는 현수 어렵죠. 이제 어렵고 또 저희가 평가를 하려면 다양한 센서를 심어야 되죠. 이제 심기도 어렵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 동일한 리버스 해가지고 동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역설계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게 조타기 용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조타기 설계할 때는 기본 용량이 일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카달로그 상에서는 보면은 가와사키 카달로그 상에서 보면은 이 모델의 조타기 사양은 한 86톤 메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링키지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토크 개념으로 나와 있죠. 이제 톤 메타 정도 나와 있죠. 이제. 그런데 여기 사양은 72톤 정도 나와 있죠. 이제 매칭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매칭이 안 되는 그 이유부터 찾아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이제 용량부터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와사키 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니까 카달로그 제시 사양은 표준 사양이고 이제 선박에 맞춰가지고 그 사양에 맞춰가지고 조선소에 튜닝하여 활용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에너지라는 개념은 에너지는 링키지 길이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 압력도 있고 피하고 유랑하고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튜닝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양대로 맞추가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웃풋 토크, 좀 전에 아웃풋 토크인데 아웃풋 토크를 조타기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본 베이직 수식입니다. 포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식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은 결국 이게 램 실린더죠. 여기 유압을 넣어주는 거죠. 유압을 넣어줘가지고 자연, 우연 제어하는 거고요. 여기 링키지가 있고 링키지 하단에 러드가 달려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압력하고 이 링키지 구조 여기에 따라서 이 포뮬러가 계산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뭐 조선 타기 설계하는데 바이블 같은 이케시 포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보면 다 타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타기를 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요 사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틸러 반경, 요 반경은 한 640mm 정도, 램 다이는 236,
그 다음에 통과 유랑도 나와 있는데 요 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 사양 유사한 사양도 국내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램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사양에 나와 있고 236mm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램 실린더죠. 사이가 236mm라는 거고요. 여기에 링키지 있고 링키지에 요 아래쪽에 여기 러드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전타 속도 스펙이 나와 있죠. 이제 37도까지 움직이는데 뭐 35도까지 할 뭐 전타 각도를 설정한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조사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램 스트로크 간단하게 그냥 수식적으로 계산하면은 램 스트로크 계산이 가능하죠. 이제. 그래서 맥스 스트로크는 37도 기준으로는 이 램 실린더 스트로크는 한 480mm 정도. 그 다음에 35 이제 실제 동작은 35 이제 30필까지 가면 이제 컨택되는 조건 돼버리니까 그래서 35도까지 제어를 하는데 그때 한 488mm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램 실린더를 설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전기모터 사이입니다. 전기모터는 결국에는 동작하는 펌프에서 결정되는 거죠. 펌프의 유량과 압력에서 결정되는 게 전기모터의 사양이죠. 이제. 그래서 전기모터는 뭐 세월호에 달려있는 거를 세월호에 달리는 마크를 클릭해보면 다 나오거든. 그게 보면은 그 전기모터에 마킹된 그게 용량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조사를 해보면은 조사 한 22kW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압력 유량 조건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 조건들을 계산해보면 조건이 안 맞아요. 용량이 22kW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제가 가와사키 쪽에 질문을 했죠. 이제. 가와사키 질문에 답변이 여기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죠. 이 의미를. 그러니까 22kW 용량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50% 22kW 용량인데 이 용량이 50kW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조타기가 이제 실제 배가 운행하면은 조타기 용량이 100% 풀로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100% 쓰면 1시간 운행할 수 있어야 되고 200%일 때는 30초 운행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용량을 큰 전기모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실제 운행 조건에 맞춰가지고 최적화 설계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가 22kW를 설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기 펌프 모터를 선정해가지고 그게 맞춰가지고 전기 모터는 이런 사양 기준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은 펌프 자체 용량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RPM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이제 설계할 수 있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부하를 그냥 실제 조타기 배에서는 조타 장치라는 것은 러드에서 이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부하 장치인데 실제 우리 실험 모형 장치에서는 부하 장치를 만들어야 되죠. 이제. 그래서 이게 램 실린더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잡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죠. 이제. 그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는 요 위에 유화 모터를 만들어가지고 유화 모터에 압력 제어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초기 설계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유화 모터 제일 큰 용량을 가지고 감속기를 달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아까 이 72톤 정도 된다 그랬죠. 이제 72톤 정도를 잡으려고 하면은 국내에서 나오는 대형 굴삭기에서는 대형 유화 모터를 가지고 위에 장식을 하고 이걸 잡으려고 하면은 감속비가 1000대 1이 넘어가는 거죠. 밑에 감속기를 쓰려고 그러면 설계할 수가 없는 조건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대형 조타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는 조그만 배거든요. 작은 배기 때문에 2개나 쓰고 있죠. 이제. 대형 같은 경우에는 링키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쓰고 있는 조타기들이 지금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형 조타기에서는 이제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활용하자고 이렇게 이제 설계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램 실린더를 동일한 조건의 링키지를 동일한 시메트리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동일한 거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압력 제어를 하면은 부하 제어를 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다양한 부하 제어를 이제 압력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구성을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실제 조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링키지로 되어 있고 센터가 있고요. 이런 스키메트라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세월호에서 가는 램 실린더를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시메트릭하게 그렇게 부하 장치를 꾸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성된 헤로더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압력, 유량, 앵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조타기 1번, 2번이 있고 램 실린더가 있고 여기 밑에 러드가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유압 타기 장치의 유압 헤로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경우에는 유량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죠. 이제. 그래서 조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요. 하나만 쓰면은 조타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제.
근데 또 이제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페일세프 기능이 있죠. 하나 고장나더라도 하나는 동작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일세프 때문에 이런 헤러도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게 제어 밸브죠. 제어 밸브 이게 다 하는 겁니다. 여기 제어 밸브 가지고 이쪽에 압력을 제어가지고 제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 동일한 시메트리한 구조를 동일한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부하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장치를 쪽에는 이제 압력 제어를 써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게 이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램 실린더가 있고 여기는 이제 부하용 파워팩 하나, 파워팩이 원래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부하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페일리오 테스트하기 위해서 솔 단순 난락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이게 손 단순 난락 매뉴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솔 고착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솔 고착을 만들기 위해서 솔 고착은 이제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솔레노이드 밸브에 보면은 제어 밸브 보면은 뒷단에 이게 그 솔레노이드 플런저를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이제 매뉴얼 타입으로 하나를 붙이죠. 이제 그래서 매뉴얼 돌리면은 이제 고착 현상처럼 솔레노이드 고착 현상처럼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꾸며가지고 실제로 고착 현상을 인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했습니다. 검증 이게 이제 기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타기를 30도까지 가고 반대로 오고 또 우연 자연이면은 우연 자연적으로 반대로 오고 이렇게 시나리오 시험을 할 수 있게 이제 기본 시험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압력이나 유량, 각포트 압력 유량 같은 것들, 앵글 같은 걸 측정해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동작을 하고 있네요. 요건 조타기 1번만 동작했을 때, 조타기 2번만 동작했을 때, 조타기 1번, 2번 동시에 제어했을 때, 각도 10도씩 왔다 갔다 했을 때, 30도 왔다 갔다 했을 때, 이렇게 기본 성능을 했던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매뉴얼로 이제 제어할 수 있으니까 각 밸브들을 다 매뉴얼로 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 컨트롤을 하나 달아가지고 다 컨트롤할 수 있게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이제 평가는 기본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우연 35도에서 0도, 35도 0도까지 쭉 내렸을 때 그때 앵글이죠. 그때 이제 압력, 각종 물리량들을 배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35도에서 뭐 이게 레퍼런스입니다. 이게 컨트롤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운전했을 때의 스펙 조건입니다. 성급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어떻게 될 때 그때 시간이 성급 조건입니다. 그 시간에 들어오는 게 성급 조건이고요. 그래서 실제 성급 조건의 시운전은 두 번 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시운전은 가와사키에서 이제 세월호 장착하기 전에 했던 시운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형 시험했던 결과 보시입니다. 실제로 성급에서 오면 시운전에는 항상 다른 쪽으로 들어와 있죠. 이제 스펙 아웃이 안 되기 위해서. 실제 시운전 모형 해보면은 크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에서 한 7%가 제일 크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서도 좀 크게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 한 14% 정도 차이 나죠. 이제 스펙 대비. 이거는 이제 짧은 시간에 짧은 각도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기존 장비들 다 그러니까 PLC 통신을 하거든요. PLC 통신이라는 게 한 0.2초 정도 이 속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 차이에서도 좀 발생하는 오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 장치를 검증하고 모형 장치를 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제 세월호가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장착 있는 쪽에 신앙에 이제 장착되는 장치고요. 실제로 이제 보관 장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형 장치를 만들어서 검증했다. 요거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세션의 그 마지막 논문은 그 세월호 타기 장치 해상 모델 개발 및 검증에 관한 연구. 여기는 해상 모델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 발표는 이제 윤용한 회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는 이제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한 거고요. 이번에 이제 해상 모델을 개발해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을 검증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페일리오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한 거죠, 시험은.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양학회에 발표할 거고요. 그 관련된 거는 뭐 사회적 3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다 코드를 제시한 대로 저희가 시험을 해야 되니까 그런 코드는 사참이라고 해서 다 제시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 모델 개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 요 과정은 다른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요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세월호 타기 장치의 유압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들은 듯이 조타기 1, 2, 램 실린더, 그 다음 여기에 러더, 밑에 링키즈 러더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램 실린더를 제어하는 것은 여기 제어 밸브입니다. 아이로 타입이라고, 솔레노이드의 아이롯을 이용해가지고 밸브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하면은 유량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2배로 증가하는 거고, 하나를 하면은 각각을 따로따로 쓸 수 있죠. 이제. 하나가 고장나도록 하나 가지고 조탄을 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헤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헤로도들이 이제 페일리어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동작하더라도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헤로도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 아주 유압하는 사람 입장에서 간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조사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새로 나오던 밸브들입니다. 이게 약간 파이로 제어 밸브입니다. 제어 밸브 안에 메인 스풀이 오고요. 요 위에 달려있는 솔 밸브가 요게 파이로 밸브의 솔 밸브고요. 요게 솔레노이드입니다. 솔레노이드 마그네틱 쪽, 코일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레이아웃 다 측정한 안에 내부에서 보이는 거고요. 내부에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기 모터 사는 거 나오네요. 전기 모터는 지금 실제 달려있어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없는 것들은 다 빼내가지고 이게 밖에 나와 있습니다. 밖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 뭐 연구실에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밖에 외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스펙을 기준해서 수학적 모델도 만들고 그 다음 실제 실험 모형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이 수학적 모델을 다 검증했던 겁니다.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 비교를 다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학적 모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요압하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운동 방식과 그 다음 연습 방식, 요압 방식에서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이제 이 문제를 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조타기 제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어 밸브는 가와사키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했는데 이 밸브인데요. 이 밸브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카탈로그 사양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밸브 면적 순도가 있어야 되죠. 이제. 그래서 이 면적 순도를 가와사키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프레드 드롭 특성이라는 이 뭐 밸브의 가장 기본 특성이죠. 밸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것도 프레드 드롭 특성도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면적이 크다는 이야기는 프레드 드롭 특성도 크게 나오는 거죠. 델타 P에 대해서 유량이 크게 흐르는 거죠. 이제 면적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반대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미스매칭 되는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와사키 측에 다 문의를 했죠. 야, 이 스펙하고 프레드 드롭 특성하고 면적 순도가 다 다른 이유가 뭔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답변한 게 이런 것들이 있죠. 유로를 이제 고려를 한 거죠. 이제. 이 유로는 이렇게 둘러서 나오기 때문에 유로 손실해가지고 면적은 크지만은 유로 손실해가지고 프레드 드롭 특성에서 델타 P에 대한 유량이 작혀르더라. 뭐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수학적 모델에 반영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긴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요게 메인 밸브니까 요 메인 밸브가 요 밸브가 되겠습니다. 밸브가 되겠고요. 그다음 요게 솔레노이드 밸브가 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됐습니다. 헤로도로 보면 그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 순도를 이제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초기에는 이 헤로도를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PT 오픈 밸브인데 AB 클로즈 밸브고요. 조타를 시작하게 되면은 풀오픈 되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 풀오픈 되는 조건을 밸브에서 그래 만든 겁니다. 그리고 왜 만드느냐 그러면은 풀오픈 데가 갑자기 열리면은 속이 올라오는 겁니다. 속이 올라오니까 그 중간에 풀오픈 해가지고 다 열어줘 버리는 거죠. 열어줘 가지고 이제 조타가 들어가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부하가 갑자기 들어오면 배가 밀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의 밸브들은 저 기능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을 이제 만든 것까지 검증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적 순도를 모델에 넣어가지고 밸브의 프레드 특성을 넣고 제대로 이 특성하고 똑같이 나오는 것을 다 확인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모델을 만든 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조타기 1번, 조타기 2번, 램 실린더, 부하 실린더, 그러니까 부하에 압력 제어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죠. 그렇게 이제 구성해가지고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시험 장치하고 비교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해석 조건입니다. 부하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다 해석하는 결과고요. 그래서 모델 검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델 검증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난팩터들은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프릭션 조건을 잘 모르죠. 이제 그건 시험을 해야 알 수 있죠. 이제 여기는 실린더 236짜리 실린더가 두 개를 링키지 개념으로 쓰고 있으니까 프릭션 조건이 마찰 손실이 반영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크죠. 이제 길이가 길다 보니까 배관 손실이 있죠. 배관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관 손실 수학적 모델에 반영돼야 되죠. 이제. 그 외에는 다 카탈로그 사양대로 집어넣기, 스펙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린더 마찰 손실이라든지 어떤 포트 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관에 관련된 손실이라든지 이런 걸 손실을 매칭해주면 모델이 맞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검증은 궤도량을 가지고 이제 검증했던 내용이고요. 근데 안 맞는 부분이죠, 이 부분.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왜냐 그러면은 가와사키 사양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구현한 밸브는 국내에서 이 밸브를 덕인공이라는 회사에서 국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밸브를 사다 써야 되는 거예요. 사다 써서 꾸며야 되는 거니까. 덕인공에서 나온 밸브를 꾸몄었는데 이게 오픈센터, 요 밸브 요 조건이 요조건이거든요. 요 궤도가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와사키 사양하고 덕인공 사양이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는 가와사키 기준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와사키 기준으로 이제 매칭인데 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면적비만 맞추면 나머지는 다 동일한 조건이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밸브가 스위칭될 때 중간 가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모델 검증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을 보면은 아까 했던 승급 조건입니다. 승급 조건에 해석 모델에서 시운전하고 해석 비교했고요. 모형하고 해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한 5.3% 이하에서 다 매칭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제 페일리오 시나리오 시험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유랑은 이제 어차피 속도의 함수니까 부하는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하 압력과 관계없이 그냥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이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유랑의 함수에서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승급 기준 속도는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능을 다 만족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페일리오 시험은 이런 시험을 했죠. 이제 아까 좀 전에 했던 솔레노이드 고착이 일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를 아까 매뉴얼로 조정하듯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 버리면은 동일한 현상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모델하고 비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 모사. 그러니까 시나리오 모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 발표했다 그러는데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은 밸브의 리크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만약에 램 실린더가 어떤 조건에서 스탑됐는데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그때 이게 어떤 시간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한다 그러면 그거는 시스템 내에 있는 리키지 특성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 해석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밸브의 공차에 의해 가지고 이게 풀 전타되는 시간이 결정되더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근데 실제로 그 현상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밸브의 공차가 어떤 조건이면 어떻게 되더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공차 조건도 스펙이 있습니다. 이게 스펙이 조타기 설계하는 회사에서는 스펙이 있거든요. 그 스펙대로 기준으로 따지면은 몇 시간 만에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조건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부하 압력에 따라 가지고 리크되는 유량을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압 회로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학 시스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검증을 했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그 장비가 되겠고요. 예, 끝났습니다. 예. 네. 그 저희들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예, 예. 그 모델을 역설계해가지고 해석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기초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걸 하기 위한 배경, 그러니까 아까 밸브 고착, 솔레노이드 고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 어떤 이 단체, 이 프로젝트인가요? 이걸 하기 위한 기본 목적이 있을 텐데, 예, 여기 무엇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 두 가지. 이거는 좀 될 것 같아요. 아니 두 가지입니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밸브 고착이 발생하면은 이게 초기에 어떤 스테이트 조건에서 조타기 조건이 어떤 스테이트인데 이때 만약 밸브 고착이 되면은 이 스테이트라는 거는 러드가 어떤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때 이 상태에서 이게 부하를 얼마나 받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어떤 스테이트 상태죠, 이제. 그러면 그때 밸브 고착이 발생하면 이게 어떤 시간만큼 어떤 현상을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가 될 수 있고요. 있어서 그걸 이제 그 고착이 이
예상되는 원인이 예. 실제로 맞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고착이 일어났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고착에 하는 거죠. 의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고착은 뭐 사실 분해 조리를 다 했거든요. 그게 뭐 바닷물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현상은 사실은 저희 과제 범위는 아니고 사실은요. 그거는 저희가 해서 분명한 그게 네.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램 실린더가 어떻게 폭주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정지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밸브는 이 제어 밸브는 솔레노이드가 오프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램 실린더 A, B 포트는 클로즈되고 BT가 오픈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고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착이면 노멀 상태에서는. 그래서 밸브는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파이로트 스프링, 양단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밸브도 양단 스프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그런데 이 밸브가 어떤 동작을 해가지고 항상 그 상태에 고착이 되다 보면 중립 상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문제는 이게 동작을 시켰는데 이 밸브가 솔레노이드 A든 B가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한 상태에서 고착이 일어나 버리면은 그러면 그 락될 거잖아요. 파이로 밸브가 락돼 버리면은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메인 밸브도 위치가 정해질 거고 그게 따라서 이제 램 실린더가 어떻게 거동을 할 것인지가 원인이죠. 이제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거를 아니 그거는 그냥 따라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스태틱 조건을 알 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면은 어떤 다이나믹 조건에서 부하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아닌데 밸브가 어떠한 상태에서 열려 있으면 지금 램 실린더가 한쪽으로 가든지 접근이 돼가지고 예. 그 결론이 바로 나올 텐데.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가 고착되면은 다른 밸브도 동작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밸브도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게 되면은 이게 회로도가 다 점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분석 이제 시험 페일리어 시나리오에 그러니까 하는데 아직 그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고착이 돼가지고 그 러더가 어떻게 움직였다는 게. 그건 나왔죠. 그건 나왔죠. 그러니까 어때요? 네. 정지해요?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요? 그거는 또 부하 조건에 따라 다르고요. 어떻게 부하적거리는 네, 거야? 이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하나가 고착되고 하나가 정타 인력이 들어오면은 이게 회로가 순환이 돼 버립니다. 이 회로 자체가. 그 다음에 반타가 들어오면은 막 고착된 상태에서만 예를 들면은 하나가 고착되고 하나가 반타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정상 동작을 또 해요. 예를 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고착대가 이 모드가 되면은 이 모드가 되고 이게 반대편으로 돼 버리면은 이게 순환해 버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부압력이 안 걸리고 그냥 한쪽으로 그냥 유체가 그냥 한쪽 탱크로 빠져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회로가 하나면은 아주 쉽습니다. 회로가 문제가 근데 회로가 두 개가 있고 이 밸브가 그러니까 뭐 자연이냐 우연이냐 그 다음에 이 밸브가 어떤 스테이트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요. 또 이 부하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현상들이. 부하가 크면은 반대편을 밀어붙일 거고 부하가 작으면은 내가 받는 쪽으로 올 거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교수님 말씀했듯이 손으로 그냥 다 페일리어 시나리오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코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4.1에서 쓰는 코드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큰 시스템에 페이스세이프 기능이 없어가지고 솔로에도 밸브 고착 하나 됐다고 그게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그런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솔 고착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때 다양한 어떤 현상 스테이트들이 있는 거지를 그게 침몰의 원인은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고착이 났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다 정하고 그 시나리오를 대로 다 저희가 수학적 모델도 만들어가 분석하면서 시험을 통해서 하면서 어떤 러더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를 이제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연구하시지 않나.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어요? 질문하시죠. 제가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하 상태에 따라 굉장히 다를 맞습니다. 그 부하를 어떻게 계산하고 이 실험할 때도 그렇고 적용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실제로 있습니다. 부하를 계산을 하나요? 예, 그게 이제 러더가까지 유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유선형으로 돼 있거든 러더가요. 돼 있으니 그 각도에 따라 가지고 또 배가 가는 속도하고 이 각도에 따라 가지고 받는 힘이 유선형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반대편으로 밀 수도 있고 어떤 각도에서는 역으로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내가 부하를 밀고 있는데 러더가 이렇게
밀 수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 밀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게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각도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다 반영해야 되고요. 첫 번째 부하는 또 하나가 이게 워낙 대형이다 보니까 램 실린더 마찰도 있지만은 링키지가 굉장히 크죠. 이제 링키지로 해가지고 그게 베어링으로 되어 있지만 링키지로 되어 있지만 그게 굉장히 큰 마찰을 논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이제 모델에서 반영해야 되고요. 램 실린더는 이제 그거 시험 조건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링키지에 있는 그 마찰 특성은 아까 했듯이 조탁이 제어하는 설계하는 표물러 식에서 그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하 돼야 될 것. 그거를 이제 저희는 활용해야 되죠. 그렇게. 이 부하 장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잘 따라가게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하 장치 같으면 이 반대편에 이제 달하는 건데요. 여기에 압력 제어를 하게 돼 있죠. 이제. 그래서 좀 전에 했듯이 조타기는 온오프 밸브입니다. 온오프 제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이냐 우연이냐 온오프하면 끝나는 거예요. 스위치 누르면. 그런데 부하는 압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실린더의 압력을 피드백 받아가지고 그 압력을 내가 필요한 압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했죠. 이제. 압력을 제어했습니다. 이건 내부 압력을. 예, 맞습니다. 실린더에 걸리는 압력을 알면 부하, 그게 부하니까 그 압력을 우리가 원하는 압력을 우리가 구현하는 걸 그렇게 구현했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네, 질문하시죠. 그리고 이서 장치에 보면은 유압은 위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한쪽 보통 병렬로 되어 있으면 한쪽 숙이고 한쪽 살리고 제어를 컨트롤 모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컨트롤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예, 다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회로 기준으로 하면은 그 파일럿 밸브 양단에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고 그래서 중립되면은 거기 포트를 막아서 거기 한쪽은 안 쓰고 한쪽 쓰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그 파일럿 뚫어내기 밸브가 도착이 되었을 때 예. 원래는 반대쪽이 사용이 안 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 가지고 예.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도 있는 조건이 나오겠죠. 이제. 아니, 어떤 조건은 두 하나만 가지죠. 수가 있어요. 하나만 써가지고 다행 제어가 되나? 밀기만 하는데. 아니, 이거 하나만 써도 방면 되지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아, 밀기만 하잖아요. 한쪽에서 한쪽 포트 프레스 컨트롤 푸셔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 한쪽만 아니 이거 지금 조타 제어하는 IB로 해서? 조타 제어하는 거는 이 밸브 가지고 컨트롤 양당 다 제어가 되죠. 아, 해요? 독립도 다 제어가 되죠. 제어가 돼야 조타가 되는 거니까 조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동시에 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하면 조타가 돼야 되죠. 변달인 거네. 그거는 기본이죠. 그거는 기본. 그러니까 저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면은 사용하는 유형은 두 개로 늘겠지만 동시에 쓸 때. 예, 압력이 다르게 되면 사실은 아 그게 압력이 다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걸 여기 보면 헤더성으로 이걸 달아놨죠. 이제 압력이 차이가 나면 동시에 압력이 매칭되게 그렇게 유로를 꾸며놨죠. 이쪽 유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온오프라 그랬잖아요. 두 개를 온오프 시켜버리면은 온 시키면은 만약에 압력이 다를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실린더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각 동일한 압력이 될 수 있도록 유로상으로 그렇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죠. 하드웨어적으로 그래 구성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듀얼 시스템. 예, 맞습니다. 이거 듀얼 때문에 이런 걸 가능한 거거든요. 회로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발표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뭐 진실을 규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세션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